오늘은 화요일이에요. 아침 7시에 일어났어요. 어제 피곤해서 늦게 잤지만 오늘도 아침 수업이 있어서 일찍 일어나야 해요. 한국에서는 출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졸려도 꼭 수업에 가야 해요. 화요일 아침 빠르게 세수하고 기숙사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기숙사는 방이 작지만 혼자 쓰는 방도 있고 두세 명이 함께 쓰는 방도 있어요. 저는 룸메이트와 함께 쓰는 방이에요. 아침에 학교 식당에서 간단하게 김밥을 사 먹고 수업을 들으러 갔어요. 한국 대학은 보통 오전 9시쯤 첫 수업이 시작돼요. 미국과 다르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침 수업을 듣는 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한국 문화 수업이 있어서 강의실로 갔어요. 강의실에 들어가니 학생들이 벌써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한국 대학 수업은 출석을 엄격하게 체크하는 편이에요. 미국에서는 출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수업도 많은데 한국에서는 출석이 성적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 다들 시간 맞춰 오려고 해요. 교수님도 출석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늦으면 지각으로 처리돼요. 수업이 시작되자 교수님이 먼저 지난 시간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주셨어요. 한국 수업은 미국과 다르게 교수님이 강의하는 시간이 길어요.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고 토론하는 분위기인데 한국에서는 조용히 듣는 학생들이 많아요. 오늘 수업 주제는 한국의 유교 문화와 현대 사회였어요. 교수님이 유교 사상이 한국의 가족 문화와 직장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나이에 따라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유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셨어요. 수업 중에 발표 시간이 있었어요. 한국 대학에서는 조별 과제가 많은데 오늘도 조별로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한국 학생들과 같은 조였는데 다들 발표를 준비하면서 정말 꼼꼼하게 정리하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미국에서는 발표할 때 즉흥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한국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해 보여서 놀랐어요. 발표가 끝난 후 교수님이 질문하셨는데 한국 학생들은 질문을 받을 때 조용한 경우가 많아요.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바로바로 질문하고 토론하는데 한국에서는 발표 후에도 질문이 많지 않아서 분위기가 달랐어요. 교수님이 질문 있는 학생이라고 물어보셨지만 다들 조용했어요. 저도 용기가 나지 않아서 질문하지 못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은 교수님께 다가가 인사를 했어요. 한국에서는 교수님께 정중하게 인사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교수님과 학생들이 비교적 편하게 대화하는데 한국에서는 교수님께 공손하게 말하고 메일을 보낼 때도 격식을 차려야 해서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학교 식당으로 갔어요. 한국 대학 식당은 메뉴가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해요. 학생 식당에서 4,000원에서 5,000원이면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요.
오늘의 메뉴는 비빔밥, 불고기 덮밥, 그리고 돈가스였어요. 저는 불고기 덮밥을 골랐어요. 식판을 들고 줄을 서서 주문을 했는데 한국 학생들은 식사를 빠르게 하는 편이라 회전율이 정말 빨랐어요. 음식을 받고 나서 자리를 잡았어요. 한국 식당에서는 보통 셀프 서비스라서 물과 반찬을 직접 가져와야 해요. 김치는 기본으로 나오고 반찬은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같이 밥을 먹던 한국 친구가 맛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응, 맛있어! 라고 했는데 친구가 웃으면서 반말 쓰면 안 돼. 존댓말로 맛있어요 라고 해야 해. 라고 알려줬어요. 저는 외국인이라서 괜찮다고 했지만 한국에서는 친하지 않으면 존댓말을 써야 한다고 해서 다시 네, 맛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한국어를 배울 때 문법도 어렵지만 이렇게 상황에 맞게 말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식사를 하면서 한국 대학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친구들은 대학 생활이 바빠서 힘들지만 그래도 재미있어요 라고 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학점 관리와 취업 준비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동아리 활동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유롭게 대학 생활을 즐기는 학생들도 많지만 한국에서는 경쟁이 심해서 다들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였어요. 점심을 다 먹고 난 후에는 식판을 반납하는 곳에 가져다 놓았어요. 미국에서는 테이블에서 직원이 치워주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식기를 반납해야 해요. 한국의 이런 셀프 서비스 시스템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러 카페로 갔어요. 한국에서는 밥을 먹고 나서 꼭 카페에 가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바로 수업이나 다른 활동을 하러 가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밥 먹고 커피 한 잔이 자연스러운 일이라서 재미있어요. 이렇게 화요일 오전이 끝났어요.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신 후 오후 수업을 들었어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오후에는 팀 프로젝트 모임이 있어요. 학생들은 팀 프로젝트를 줄여서 팀플이라고 말하는데 한국에는 팀플 과제가 많아요. 미국에서도 조별 과제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수업에서 팀플이 있어요. 오늘은 발표 자료를 준비해야 해서 팀원들과 도서관에서 모였어요. 한국에서는 파워포인트를 많이 사용해요. 발표할 때 시각 자료가 중요해서 디자인도 신경 써야 해요. 미국에서는 발표할 때 자유롭게 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발표할 내용을 미리 다 정해놓고 연습도 해야 해요. 팀원들이 저를 배려해서 쉬운 한국어로 설명해 줘서 고마웠어요. 하지만 한국어로 의견을 말하는 건 아직 어려워요. 그래도 팀원들이 잘 들어주고 도와줘서 재미있어요. 팀 프로젝트 모임 후 동아리 활동을 하러 갔어요. 동아리는 클럽 또는 서클과 같은 의미예요. 한국 대학에서는 동아리가 활발한데
다양한 종류의 동아리가 있어서 정말 흥미로웠어요. 저는 교환학생이지만 한국 대학생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제가 가입한 동아리는 밴드 동아리예요. 저는 미국에서도 기타를 조금 쳤는데 한국에서도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고 싶어서 이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한국 대학의 동아리는 보통 한 학기에 한 번씩 MT라는 모임을 가서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요. 저는 아직 MT에 가본 적은 없지만 친구들이 MT에 가면 게임도 하고 새벽까지 이야기하고 재미있다라고 말해줬어요. 오늘은 동아리 연습실에서 함께 모여서 연습했어요. 한국 친구들은 연습할 때 정말 열심히 집중하고 서로 피드백도 주면서 실력을 키우는 분위기였어요. 미국에서는 동아리 활동이 좀 더 자유로운 편인데 한국에서는 선배가 후배에게 연습 방법을 알려주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서 신기했어요. 연습이 끝나고 동아리 친구들과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 걸 뒤풀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화가 재밌었어요. 우리는 삼겹살집에 갔어요. 한국의 삼겹살 문화는 미국과 정말 달라요. 미국에서는 보통 고기를 주문하면 바로 요리된 상태로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직접 불판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친구들이 도와줬어요. 삼겹살을 먹을 때 쌈을 싸 먹는데 쌈은 상추에 고기와 밥, 쌈장을 넣어 한 입에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처음 먹어보고 정말 맛있다고 느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숙제를 하다가 밤이 되었는데 룸메이트가 갑자기 야식 시켜 먹을래? 라고 물어봤어요. 한국에서는 밤늦게 음식을 먹는 야식 문화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저녁을 먹고 나면 보통 다시 음식을 시켜 먹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늦게까지 공부하거나 활동을 하면서 밤 10시, 11시쯤에도 치킨이나 떡볶이를 자주 먹어요. 우리는 치킨을 배달해서 먹기로 했어요. 한국의 배달 문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에서도 피자나 햄버거를 배달할 수 있지만 메뉴가 많지 않고 배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치킨, 떡볶이, 김밥, 라면, 심지어 아이스크림까지 배달할 수 있어요. 배달 앱을 열어보니 정말 다양한 음식이 있어서 고르는 것도 힘들었어요. 우리는 양념치킨과 후라이드 치킨을 반반 섞은 메뉴를 주문했어요. 배달이 정말 빨랐어요. 주문한 지 30분도 안 돼서 배달이 왔어요. 한국에서는 배달비도 저렴하고 24시간 배달되는 곳도 많아요. 미국에서는 밤 늦게 배달되는 음식점이 많지 않아서 이런 한국의 배달 시스템이 정말 편리하다고 느꼈어요. 치킨을 먹으면서 룸메이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룸메이트가 한국에서는 치킨을 먹을 때 꼭 치킨과 맥주를 같이 먹는 치맥을 한다고 말해줬어요. 대학생들이 특히 치맥을 좋아하고
한강이나 공원에서도 치킨을 시켜 먹는 문화가 있다고 해서 신기했어요. 야식을 먹고 나니 너무 배가 불렀어요. 한국에서는 배달 음식을 남기면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음날 다시 데워 먹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에서는 배달 음식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먹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배달을 일상처럼 자주 시켜 먹는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이렇게 화요일 하루가 끝났어요. 한국 대학 생활은 정말 다채롭고 미국과는 다른 점이 많아서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